췌장염과 췌장암은 통증이 상당한 걸로 유명합니다. 네. 통증으로 인해서 쇼크 상태에 이르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췌장암의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약물 치료로 한 90% 정도 되는 환자들은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경구투의 약제나 주사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파스처럼 붙여서 한 3일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필름형 약제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90% 정도는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나머지 환자들에서는 후복막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후복막 신경을 예전에는 수술로서 절제하는 수술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마취 통증의학과나 중재 시술을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복부 CT를 찍고 경피적으로 CT 가이드 하에 신경 차단하는 물질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성공률은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이 오는 정도면 벌써 몇 개 정도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말은 일단 종양의 크기가 4cm 정도 크다. 그래서 이제 췌장 밖으로 번졌다. 이제 T 종양 스테이지로 나누면 2기에서 3기 정도로는 적어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도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른 암과 같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췌장암의 조기 검진의 중요성, 병원장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왼쪽 이분 기억하십니까? 영화 사랑과 영혼. 아, 그런 네. 패트릭 스웨이즈라는 미국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가족력이 있는데 췌장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받지 않고 늦게 발견한 경우입니다. 혹시 이분은 아십니까? 예, 유명한 성악가죠. 예, 루치아노 파바로티.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였습니다. 2006년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2007년 돌아가셨습니다. 과도한 육식, 담배, 그리고 조기에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진단이 잘 안 되어서 통증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경우가 됩니다. 네. 늦게 치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기 검진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혹시 이분은 아십니까? 네. 유명하신 분 있죠. 예, 잡스. 애플사의 네. 스티브 잡스. 잡스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 이분은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후가 아주 나쁜 췌장 선암은 아니고요. 네네. 췌장 내분비 종양에 속하는 종류의 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수술만 조기에 했다면 예후가 아주 좋은 그런 암종이었습니다. 네.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문가 조언에 따라서 수술을 했었으면 크게 후회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우리가 1cm보다 작은 종양, 췌장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한다면 5년 생존율이 57% 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예후를 나타내는 그래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cm 이하의 종양을 치료한다면 5년 생존율이 50% 정도 됩니다. 네. 2 내지 4cm는 30% 정도가 되고 4cm 이상이 크면 한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임파절 전이가 없으면 5년 생존율은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는데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생존율이 아주 낮게 많이 떨어지는군요.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선별 검사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만일에, 만에 하나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췌장암은 우리 전 국민을 조사해 보면 10,000명에 1명 아니면 2명이 생기는 종양입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가 진단에 수단이 안 되는데 CT를 다 찍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선별 검사가 없다는 게 가장 예후가 나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췌장암이 발생해서
췌장 안에 있을 때는 정상이 없다는 겁니다. 커져야지 이제 정상이 나타나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인은 전이가 조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로는 가족력, 흡연, 과체중, 만성 췌장염,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나 섬유 제품 혹은 목재 펄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최근 발생한 당뇨병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췌장염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매년 그 건강 검진을 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은 하는데 네. 췌장암 건강 검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뱃속 깊이 있어서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췌장암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췌장암 진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증상과 혈액 종양 표지자라고 알리는 CA19-9 이런 종양 인자가 있고요. 초음파로 후복막 췌장을 관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 도구는 복부 CT나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종양이 발견되면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게 되고 네네. 초음파로 진단을 다시 하면서 조직 검사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암으로 나온 경우는 전신 암 전이를 보기 위한 양전자 단청 촬영 PET-C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췌장암인 경우는 조기에는 정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어야만 통증이 있든지 체중 감소가 있든지 황달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췌장암을 의심하는 소견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원인 불명의 복통이나 최근 발생한 당뇨병이나 원인 불명의 급성 췌장염 혹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밀라제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복부 CT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종양이 있는 조직은 혈당 대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정강이 보이는 이런 물질을 붙여서 보내면은 다른 곳은 조용한데 종양은 혈당을 많이 땡김으로 해갖고 이렇게 밝은 영상으로 나타나서 여기 암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래 그림은 자기 공명으로 영상으로 췌담도관을 재건한 그림입니다. 여기 담낭이 보이고 있고 담도가 보입니다. 중간에 없어졌다가 뒤에 이렇게 늘어난 조직 봅니다. 담관이 여기 막히고 췌장관이 여기 막히고 이 췌장관 뒤가 늘어난 소견으로 여기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검진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검진 결과가 나오면 정말 또 다른 다양한 치료법을 고민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췌장암 환자의 맞춤 치료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분야의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다고요? 수술이 유일한 건치 수단입니다만 모든 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암은 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 아주 생소하죠. 생소한데 다학제란 말은 이제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료 방사선과 의사, 영상의학과, 병리과 의사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질병을 놓고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췌장암은 전신 질환이다. 많은 췌장암을 전공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전체 환자 100% 중에 한 20% 환자는 절제 가능해서 좋은 여우가 예상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미세 전이가 높게는 80%까지 있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cm가 넘어야지 영상 검사에서 보통은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 전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소 진행성 암은 40% 정도로 주변에 큰 절제하면 안 되는 동맥이나 정맥을 침범해서 수술이 안 되는 환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으면 평균 중앙 생존 기간은 8 내지 12개월로 되고 네. 있고요. 절제가 불가능한 전신 전이가 있는 암은 불행하게도 중앙 생존 기간이 3 내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짧군요. 수술 후에 재발하는 양상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도
재발은 80% 이상에서 하게 됩니다. 네. 수술 부위에 국소 재발하는 확률은 한 50% 정도 그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원격 전이가 한 80% 정도 되는데 간에 가장 많이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자동차 정비업소 같습니다. 여기에 빗대서 의사들이 네네. 각종 암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들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 고온 온열 치료부터 최첨단 치료인 유전자 치료나 표적 치료까지 각종 다양한 암에 치료하는 방법들을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췌장암 환자에서는 현재는 다학제적 치료로 주 치료 방법을 삼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네. 수술,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면역 치료와 표적 치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임상 시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학제적 치료 전략은 저희들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소, 종양의 제거는 수술로서 한다. 네. 그러나 그 영역에 수술 부위의 재발은 방사선 치료로 막을 것이다. 네. 전신 전이, 미세 전이나 이런 것들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 면역 치료로 이제 정복할 수 있을 거리라 저희들은 믿고 가장 좋은 치료법 개발된 것들을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다 만무로 돌아갈 때 환자들의 생존율은 길어지고 5년 생존율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59세 여자 정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왔을 때는 큰 복부에 절제하면 안 되는 큰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암종으로 췌장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PET 찍어보면 이렇게 종양이 차지하고 있고 네. 혈관 촬영에서도 종양이 큰 혈관들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판단은 국소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절제 불가능하다. 절제를 하더라도 암종을 배 안에 남겨두고 나오는 정도의 수술밖에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지금 T4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사기라는 뜻인가요? 예, 종양의 크기 분류에 따른 사기 형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편평상피 선암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계획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위가 종양이 위치한 부위입니다. 방사선 치료하면 우리 가슴 사진 찍듯이 앞에서 뒤쪽으로 한번 퍽 찍을 걸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종양이 위치한 위치에 있는 여기에는 방사선량을 굉장히 높이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방사선이 지나는 정상 조직은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환자는 술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경구 항암제를 격일로 투여하면서 주사 항암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여할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 방사선 치료는 총 25번 치료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나 환자가 잘 못 견뎌서 주사 항암제는 한 번밖에 투여를 못했습니다. 네. 결과는 아까 본 종양하고 틀리게 종양의 위축이 크게 왔습니다. PET 양전자 단청 촬영에서 밝게 보이는 부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요. 네. 수술 후에 한 2년 2개월쯤에 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3년쯤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들이 수술을 안 했다면 이런 시도를 안 했다면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이었습니다. 2년을 더 살다가 가신 것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췌장암에 대한 여러 정보를 들어봤는데요. 네. 자, 유방암은 핑크 리본, 또 대장암은 골드 리본이라고 해서 질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췌장암은 질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데 췌장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연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퍼플 리본이 있습니다. 보라색 네. 색깔로 네. 췌장암을 나타내는 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췌장암으로 진단 받으시면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분들이 좌절.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모든 인터넷, 네이버나 구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에서 췌장암의 성적을 찾아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수술을 해도 10 내지 2%밖에 건치가 안 된다. 수술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환자 중에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슬픈 그런 현실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저희 같은 전문가는 이렇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NIH의 췌장암에 관해 등록되어 있는 임상시험 개수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희망을 찾습니다. 전향적으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효과를 나타내서 저희들이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서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날은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의 날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있군요. 예, 파란, 보라색 색깔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고위험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해서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우선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인데 췌장암 환자나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췌장암을 어떻게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췌장암 치료할 때 빨리 저희들인데 허락을 해줘야 된다. 가장 좋은 치료에 대해서. 네.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검진과 환자의 발견, 그리고 여러과, 내과나 외과, 영상의학과, 치료방사선과와 같은 여러과 의사들이 모여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치료에 반응이 없다 할 때는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와 같이 저희들이 찾고 증거가 있는 그런 치료법을 저희 기관 같으면 저희 기관에 있는 임상시험윤리위원회에 보냅니다. 네. 보내서 허가를 얻고 치료 방법을 해서 생존율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진입니다. 네. 내과, 외과, 방사선과, 치료 방사선과 의사들이 하나를 놓고 적극 마크해서 좋은 생존율을 가져가려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쟁 췌장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아마 이런 비 내릴 모습을 마음속에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저희들은 부분입니다. 예. 완벽하게 지금은 모든 환자를 건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치료 전략으로 수술 전에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반응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까지 진행하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기했던 환자들의 반수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적어도 장기 생존은 가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췌장암 환자, 진행암이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을 해 주십시오. 의료진은 항상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암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우리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배 원장님께서는 우리 암 환자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환자와 환자의 치료 과정을 받아들였으면 하시는지요?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료하고 있는 췌장암 전문 치료 의료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병기에 따른 치료법,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더 좋은 치료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믿기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도 기존의 생존율의 생존 기간에 한 2배 정도의 향상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의사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 췌장암 환자의 가족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자, 5분 만에 해치우듯이 밥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런 습관이 췌장 건강을 망칩니다. 탄수화물 소화의 5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씹지 않고 넘기는 음식은 췌장에도 많은 부담을 줍니다. 네,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과로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네. 밥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췌장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영남대학교 간담체육과 윤성수 병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